당신이 아름답다. 고용률 70% 달성 열렬한 성공 취업의 진혜연입니다. 자, 요즘 열렬한 성공 취업에서는요, TV 최초로 자기소개서 1:1 첨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먼저 등장해서 많이 놀라셨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특별한 시간으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 말고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춤추실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그분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열렬한 성공 취업 함께할 전문가입니다. 우리 취업준비생의 인생을 바꾸는 독설가 조민혁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옷을 좀 이렇게 좀 잘 여며봐. 네. 춤을 너무 격하게 췄네요. 뭐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웬일이에요, 근데? 네? 네. 아, 제가 또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또 어떤 일로 제가 여기 앉아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를 대신해서 취업준비생의 대변인으로 자리하신 분입니다. 취업준비생에서 어엿한 직장인으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 이력서의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열렬 성공 취업의 조연출을 맡고 계신 우리 김태혁 PD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각오 한마디 안 들을 수 없겠죠? 아, 그동안 그 아연 씨 방송을 잘 봤는데 네. 제가 여기 앉으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네. 이 지원서는 한 2년 전에 썼기 때문에 잉크는 다 마르지 않았을까. 네. 아직 안 말았다는 소문이 돌던데. 네. 아, 저 또 들은 소문에 의하면 방신이라고, 방송의 신이라고 들었어요. 방신이요? 네. 아, 제가 뭐 타 프로에 출연한 네. 적이 있는데 절대 찾아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그럼요. 저희 정규직? 네. 네. 굉장히 부러워하시네요. 아니, 뭐 허술해 보여서 좀. 아니, 오늘. 아니, 방금 보시는 분들 못 믿을 것 같아요. 진짜 저희 PD입니다. 아, 네. 정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보고요. 댓글 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그 중에서 또 어떤 분을 이렇게 당첨해서 이제 당첨이 돼서 어떤 분이 선물을 가져가실지 궁금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그 카페에 들어가서 미리 좀 탐색을 해봤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총 5분 정도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은 아니네요. 네. 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좀 있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면은 방송 재밌네요. 상방이 다 떨어지고 있네요. 나이도 많은데 하고 좀 안타까운 사연을 슬퍼요.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닉네임 전사적 취업 준비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 방송을 많이 보셨는데 민혁쌤 TV 좀 뭔가 안 좋네요. 1:1 첨삭을 아직 받지 못하신 그럴 분인 수도 것 있겠고,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후로꾸님도 계시고 내가 갈게 하와리님이 계시네요. 네. 어떤 분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친구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네. 그걸 절묘하게 패러디한 일단 내가 갈게 하와리님이 어떨지. 아, 내가 갈게 하와리님요. 그냥 저스트 닉네임으로. 네, 닉네임이 너무 네, 재밌고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1년 넘도록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남겨주신 일바로 남겨주신 네. 날 버리고 가지 마세요. 이분을 드리면 또 어떨까? 아, 나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네, 이분을 버리고 가면 저희가 액땜이 오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를 버리지 말고 가세요라는 님과 또 한 분은 누구셨죠? 내가 갈게 하와리님. 네, 내가 갈게 하와리님 이렇게 두 분을 선택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취업준비생 2명 중 1명이 취업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소서를 밤에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자소서를 밤에 쓰기 때문에 네가 잠을 못 자는 거야. 학생들이 자소서를 밤에 써요, 새벽에. 네. 새벽 3시, 4시까지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기 때문에 자소서는 정신이 멀쩡할 때 주로 낮에 오후 한 5시 이전에 작성하시고 자요, 얼른. 네, 불필요한 짓 하지 마시고 네. 핑계입니다, 불면증은. 네, 멀쩡할 때 자소서 쓰시고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빨리 주무시라고. 네. 무슨 응원이야,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으시고 잠을 자셨으면 좋겠고요. 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취업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 70% 달성, 열렬한 성공 취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청년 취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코너죠. 취업 준비생의 취업 고민,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TV 취업 카페. 네, 이 코너는 130만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합니다. 자, 가장 많이 성장한 그룹은 유통업계로 또 전년 대비 성장률 3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50개 기업 순위가 나왔는데요. 오늘 자기소개서 첨삭할 이 기업의 계열사들이 당당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발표된 글로벌 유통기업 순위의 국내 업체로는 1위를 차지한 회사도 바로 오늘 알아볼 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오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오늘 주제를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자소서는요, 롯데그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그룹은 국내 유통업계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총 32개 계열사 공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김태혁 PD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이건 먼저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해야겠죠. 취업준비생들의 첫째 관문인 서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서류 전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소문을 들어보니 서류 통과의 달인이라고. 네, 이거 헛소문인가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통과율이 얼마나 되길래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한 2, 3년 정도 이제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이 방송업의 특성상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거는 거의 한 90% 정도 1차 서류는 통과를 한 적이 있죠. 네. 서류 통과 90% 됐다고요? 네. 근데 대단하네. 많이 안 썼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건 이제 그 당신 중에 고스펙이니까 그렇지. 아니, 스펙이 높아서 그런 게 스카이야 아니라. 스카이. 그럼 그 중에 오해한단 말이야. 영상을 해도 이렇게. 네. 많은 회사가 붙었을 스카이야, 텐데 스카이. 한국직업방송에 이렇게 취업을 한 이유는 또 궁금하네요. 서류는 다 통과했지만 네. 또 끝까지 가는 거는 또 운이 따라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디 붙었어요? 대기업에? 네? 대기업 서류 통과하는데. 대기업은 아니고 이제 방송사만 꾸준히 냈었죠. 네. 한 우물만 파셨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 PD님의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롯데그룹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편이네요.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 과정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활동,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직무 경험이 있습니다.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자기소개서 항목 굉장히 많이 읽어봤거든요. 네. 이 자기소개서 항목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들인 것 같아요. 김 PD님은 자기소개서 쓰면서 어떤 항목이 가장 쓰기 어려웠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주로 방송사를 썼기 때문에 네. 특히 어려웠던 거는 뭐랄까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4번 있잖아요. 직무 경험. 사실 방송사에서 뭔가 일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네. 입사 전에는 흔치 않기 때문에 뭔가 그 직무 관련 경험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부분에 이 경력이 만약에 없으면 이 부분을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좀 쉬운 항목은 어떤 항목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방송업이라는 네. 구체적인 제가 희망하는 그 업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종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막힘없이 항상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원 동기는. 예. 뭐라고 씁니까? 지원 동기를? 네, 지원 동기. 그거는 이제 방송사별로,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송사별로 약간의 인재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대기업도 인재상이 다르듯이. 네. 그래서 방송이라고 해서 내가 방송을 만들고 싶다, PD가 돼서 이런 걸 하고 싶다, 라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방송사별로 색깔을 좀 달리해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원 동기를 쓰기를 참 힘들어 하는데 좋은 팁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롯데그룹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우리 조민혁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봐야겠죠? 롯데그룹이 근데 사실 족벨부터 일단 얘기를 할게요. 롯데그룹의 족벨은 코리아 세븐이죠. K7 맑음, 그리고 호텔 면세점 글쎄. 네, 요렇게 좀 족배를. K7이요? 네, K7. 차 K7이 아닙니다. 예. 네, 코리아 세븐. 살짝 오해했네요. 코리아 세븐 맑음 호텔 면세점 글쎄라고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사실 롯데그룹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자기소개 많이 안 봐. 그래요? 그러면 크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로 어떤 당락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정말 잘 쓰지 않은 이상은 거의 비슷비슷한 가산점을 주는. 그걸 못 쓴다면요? 정말 못 쓰면 당연히 뒤집기가 어렵죠. 내가 학교가 안 좋으면 정말 잘 써야 돼. 또는 뭐 나이가 많다던가 뭔가 스펙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제가 왜 족배를 저렇게 했냐면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롯데 그룹 자소서 쓰신 분들 거 만나봤는데 네. 전부 다 백화점만 써요 지금. 롯데 백화점하고 또 그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면세점이라든지 호텔 이런 데를 많이 쓰거든요. 네. 스펙을 되게 많이 봐 거기는. 네, 특히 롯데 호텔 같은 데는 한두 명 뽑아요. 한 5명 내로. 그리고 지원자들이 거의 1000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서류 심사를 하려면 학교 가지고 자르는 경우가 많고요. 네. 호텔이나 면세점은 제가 주변에 합격한 친구들을 봐도 저런 분같이 이렇게 스카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대 이런 분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자기소개서 자체를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늘 며칠이죠? 15일이잖아요. 네.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한 4일 남았나 롯데 마감이. 그렇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자소서를 붙잡고 있기보다는 호텔이나 면세점 쓰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좀 상대적으로 학교 스펙이 좋지 않다는 분들은 코리아 세븐 쪽으로 돌리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 쪽으로 지원. 세븐일레븐이랑 내가 저 자막 때문에 못 넣었어. 롯데 하이마트. 이런 유통 쪽은 정말 없어요. 탈스펙. 스펙이나 학교에 대한 걸 보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롯데 그룹 입사가 목표라면 네. 뒤에 제가 말씀드린 면세점이나 이쪽보다도 유통 쪽에 강자인 편의점 쪽이라든지 하이마트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일단은 급선무일 것 같고요. 구체적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영상 보는 너희들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저는 벌써 느끼고 있어요. 네, 네. 특히 우리 백화점을 그렇게 쓰더라고. 중국에 대학 나온 애들은 네. 다 백화점이야. 좀 임팩트 있는 북경대, 복단대 니네 네. 있잖아. 그 애들 다 백화점. 상해에 있는 학교 알겠습니다. 교통대 너지 너. 그래. 아이고. 깜짝 놀랐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백화점 적당히 쓰시고요. 그리고 백화점은요. 네. 이직률이 엄청나요. 우리 예전에 2달 전에 방송했잖아. 그쵸? 그쵸. 네. 네. PD님이 하셨잖아요. 전화 인터뷰 제가 그쵸? 전화 예. 연결을 했었죠. 퇴사 엄청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좋은 회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래? 강력한데 빨리 진행을 빨리 하래? 해야지 또 자기소개서를 또 보니까요. 아니, 나 답답해서 그래. 내가 더 하고 싶어, 얘기를. 알겠습니다. 스펙을 붉은 본단 말이야, 팁을 학교를. 기다려봐, 잠깐. 드린다면, 스펙을 많이 봤기 네. 때문에 저만 잘 들어주세요. 생각해라. 네. 잘 생각해야 된다, 진짜.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정말. 네, 굵은 팁을 드리자면 몰리는 데보다는 조금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는데요. 뭘 정리하고 자, 그러면 그래, 여러분이 그거를. 올린 자기소개서 아는 함께 뭘 정리를 보면서 해.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지금 조급해요, 자, 마음이? 오늘은 조급합니다. 천천히 도와주세요. 해요. 네. 김태혁 PD님이 자기소개서를 좀 선택해서 골라주실까요? 네. 카페 글을 보겠습니다. 장미 7799님이 올려주신 롯데백화점 자소서 요청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뭘 길어, 이렇게. 네, 길게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시간 기네요. 관계상 저희가 이 성장 과정만 보도록 할게요.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이 제목을 일단 붙여주셨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회사를 다시 일으키신 아버지의 도전 정신을 존경하며 자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홍수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3박 4일 자전거 일주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폭우 속에서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비록 숱한 장애물로 인해 제주도 일주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목표를 향해 달렸던 이 경험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캐나다 코퍼스 크리스티 초등학교의 보조교사에 도전했습니다. 한 학급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이었지만 모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들을 통솔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담임 선생님의 신뢰를 받아서 수업 진행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수학 컴플렉스에 도전했습니다. 영업 관리의 결과물은 수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출액, 경쟁사의 판가, 시장 점유율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숫자에 능통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학 기초 수업과 비즈니스 수학 수업을
찾아 들었습니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문제도 풀지 못해 전전긍긍했지만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해당 수학 과목에서 A+를 받아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그만 읽어. 아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네. 자기소개서를 봤는데요. 저도 자기소개서 많이 읽어봤지만 이런 형식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열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분 아주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방송하기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까지. 저희 네. 방송국에. 네,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인데 왜 전화? 이번에 꼭 합격해야 한다고. 근데 이래 자소서가? 아유, 네. 벌써부터 평가가 들어가나요? 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참 많이 있던 자소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저는 점수를 드리자면요. 5점. 5점이요? 네, 5점이요. 일단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평점을 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 PD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나열식이라서 좀 확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도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점이요. 네, 좀 처음이어서. 감이 없네. 처음이어서 5점 주면 보통 다르게 줘야지. 네, 한 0점 몇 점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5.5점? 네, 5.5점으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민혁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요. 저는 장미 7799님의 네. 점수 5점이나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1점 줄까 하다 내가 2점 줬어요. 2점이군요. 네, 사실 2점 주기도 좀 아까운 점수였어요. 사실상 글이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 메시지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 아버지 얘기 페달 자전거 구르다가 갑자기 또 수학 얘기하는 글의 일관성이 많이 떨어져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사실 장미 7799님 자소서는 제가 좋은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고 지적만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버지의 도전 정신을 존경하며 자라왔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성장 과정 쓰라 그러면 꼭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소서에. 본인의 성장 과정을 적어주시길 바라고 저렇게 아버지를 등장시키거나 뭐 선생님 이런 접근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두 번째 또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뭐 캐나다 어학연수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또 마지막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담임 선생님의 신뢰를 받아 수업 진행. 앞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영향받았던 얘기를 하다가 또 담임 선생님 얘기를 하시다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해주고 싶으신 건지가 모호합니다. 지금 롯데 어디를 지원하신지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어디 지원했죠? 몰라요, 저희는. 그렇죠? 이 자소서를 봐서는 네.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제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또 이렇게 쓰셨어요. 다양한 프로모션 쭉 하시더니 그냥 의미 없는 다짐으로 끝나는. 그리고 총 보시면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열돼 있고 감성적인 표현, 부모님에게 영향받은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다짐으로만 끝나서 사실상 서류 통과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대로는 통과하셔야 되겠거든요. 네, 통과를 하셔야 할 되거든요. 거면 이렇게 쓰면 안 됐지. 네, 그러면 장미 779님을 위한 첨삭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을 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지금 세 가지 경험을 서로 다르게 쓰셨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 지금 어느 회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 백화점이면 어떤 분야보다 지금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난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속 노출이 되었다라든지 이런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써주시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열 방식보다는 조금 나는 다른 김태혁 방식을 PD가 읽으면서 네. 사실 졸았어요. 그런 네. 방식 그러니까 나열하다 보니까 네. 아니, 김태혁 PD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글 자체가 몰입도를 높이기가 어려워.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면. 그럼 나열 방식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나열은. 알겠습니다. 자, 이 장미 779님의 자소서 첨삭 포인트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자소서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인가요? 네, H건님이고요. 네. 네, 보겠습니다. 사회활동 부분인데 카멜레온이 되다. 라는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대학 입학 후 거르지 않았던 아르바이트 덕분에 다양한 고객 응대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 물류창고, 백화점, 사무보조, 패밀리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경험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저를 친근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중에 2년 동안 의류 판매 아르바이트하며 친밀감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연령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20대 고객들에게는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구매 의사가 확실한 고객에게는 상품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0대 고객들은 아이들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은 의류를 추천했습니다. 40, 50대 고객에게는 아들처럼 다가가며 저만의 단골 고객 10명을 만들었습니다.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경청의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어떠한 점에서 불편함을 느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청한 후 사과하고 차분히 대응하면 오히려 고객들은 만족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찰은 줄이고 만족과 이익은 최대화하는 영업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방송 너무 재밌어요. 개콘보다 웃겨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글은 좀 거짓말이 좀 포함된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송 재밌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직무 관련 경험을 아주 좀 깔끔하게 잘 기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던 자소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요. 아까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 7점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김태혁 PD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8점을 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잘 썼습니까? 특히 이렇게 연령대별로 세분화한 그 고객 응대 전략 같은 거를 써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다음에 제목도 카멜레온이 되다라는 그 제목이 내용과 잘 일치하지 않나, 잘 들어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좀 감동받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조민혁 선생님은 어떻게 뭘 감동을 받아 네. 자소서를 하시고. 감동 받았어요, 저는. 네. 하지 말란 말이 지적할 것 알겠습니다. 같고. 지적해주세요. 그래요. 네. 저는 이분의 점수를 두 분의 평균을 내서 7.5점으로. 저와 8점 주긴 약간 PD 좀 아까웠고요. 딱 중간 점수네요. 네, 7.5점. 아, 잘 쓰셨습니다. 앞에 분하고 좀 다르게 글의 어떤 짜임새라든지 사족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버릴 내용 없이 아주 꼼꼼하게 잘 쓰셨어요.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저는 김태혁 PD랑 좀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소제목은 사실 별로였어요. 카멜레온이 되다. 네, 요거는 좀 저는 네, 저런 의견이 어떤 다르네요.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소개서에 카멜레온이 되다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이 항목 자체가 3번이잖아요. 학업 위에 열정을 가졌던 부분에 쓰라고 했으니까 열정을 발휘해서 나왔던 결과물을 차라리 소제목에다 써주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저는 주의를 끌기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지금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저런 도전적인 상황 있죠.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다. 저런 얘기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네.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는데 이러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친근한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또 단락 보시면 쭉 보시다가 아까 김태혁 PD도 좋은 얘기 하셨는데 마지막 줄에 50대 고객. 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죠. 편의점은 이제 가맹점주라든지 점주님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런 대인관계 능력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아주 임팩트가 있고요. 그다음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드렸던 건 이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컴플레인 발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뭔가 불만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나만의 어떤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써주신 점이 상당히 잘 균형 있게 글이 작성이 됐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 나온 내용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근무하려면 뭐 이런 게 중요하고 이래서 앞에 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될 거다. 전체적으로 아주 네. 훌륭한 자소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 글이 감동을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네. 문단 마지막 그거를 문단이 굉장히- 마지막에 쓰지 마. H건님은 그거를 가장 앞에다가 써주세요. 마지막 네. 문단을 앞에다가 써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건님의 자소서를 위한 첨삭 포인트 짧게 짚어주실까요? 그래요. 저는 이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인재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롯데 코리아 세븐 인재상 중에 어떤 점하고 나는 부합한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게 어떤 점에 있어서 롯데 인재상 3개인가 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부합한다는 점을 꼭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건님의 자소서 첨삭 포인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김태혁 PD님, 그동안 자기소개서 참 많이 썼잖아요. 어떤 점 주의해서 쓰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팁 있으면 좀 아낌없이 공개 좀 해주세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자소서에 적절한 제목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일단 민혁 쌤이 좋아하시는 뭐 허황된 말들을 쓰지 않고 분량을 채우실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 제목을 보면서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카멜레온이 되다라는 제목이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약간 튀는 제목을 쓰시면 굉장히 많은 자소서를 보시는 분들이 지루함을 덜고 좀 뭐지? 하면서 호기심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이 서류 합격률 90%를 자랑할 우리 김태혁 PD님의 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조민혁 선생님의 롯데그룹 전형 자소서 합격 열쇠를 공개해 주셔야겠죠. 네,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1번, 4번 항목 중요, 5번 무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1번 지원 동기고 4번이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인데 1번, 4번 지금 제출하시는 분들 시간이 없다면 1번, 4번 열심히 쓰시고요. 5번 입사 후 포부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입사 후 포부를 자소서 평가 항목에서는 체크하지 않을 겁니다. 롯데는. 1번, 4번에 주력해서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저희 이전 방송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원 동기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의 방송을 좀 잘 살펴보신다면 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쌓은 직무 관련 경험이나 조사 항목들을요, 조사 내용들을 하나의 주제 안에 잘 꿰어서 보배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행권 금융권 지원자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국민은행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니까 여러분들 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빠른 토끼보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북이가 목표점에 도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용률 70%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열렬한 성공 취업. 오늘도 런!